이미 몇 억 단위로 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4단계가 있거든요. 무조건 팔리는 4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 10만 보고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고 이게 맞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또 안 믿을 거예요. 야,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없다니까. 전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 매혹하는 글쓰기 막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 만약에 아무 돈도 없는 영세업체나 진짜 이제 갓 출발하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이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살려준 것도 유일하게 이거 하나거든요. 이번에 오신 분 중에 다이어트 관련해서 제품을 판매하시려고 런칭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청기님이라면은 다이어트 제품 이거 어떻게 파실 거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글청기님이라면은 어떻게 파실 것 같으세요? 요거 안 그래도 저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제품 같은 요새 엄청 핫하고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또 다이어트니까. 그런데 제가 안 봐도 거의 뻔할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4단계가 있거든요. 무조건 팔리는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계가 아마 건너뛰었거나 안 했을 거예요. 한 단계 이상을.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분한테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관찰자 정도 수준인가 아니면 실제 플레이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작 공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이 다이어트 제품을 만드는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다 참여하고 생산 공정까지. 근데 반대로 그냥 누구한테 물려받았어. 아니면 뭐 인수한 거야. 아니면 판매 목적으로 그냥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야. 그냥 관찰자 같은 사람이지. 이 두 사람 차이가 커요. 돈 많은 사람들이 보통 관찰자나 뭐 투자자 같은 경우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납득시키는 힘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의욕도 다르고. 왜 그러냐면 4단계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매자 유형 중에 어떤 건지, 관찰자인지, 플레이어인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납득시키기예요. 판매 전에 납득시키기.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스스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단계. 네 번째는 지속하는 단계예요.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건데 다만 이 순서가 잘못되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다이어트 관련해서 책도 내신 아주 전문가예요. 실제 내용도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전혀 팔리지 않아요. 제가 볼 땐 다른 것보다 더 월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그분이 전단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뿌린 거예요. 전단지는 아마 내용 안 보셔도 뻔할 거예요. 여긴 신적인 사람이 쓴 문장으로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거 내면 그런데 많아. 그래 좋은 내용 써 있겠지. 100% 수제 뭐 직접 만들었고 뭐 노설탕에 뭐 좋은 거 알아. 근데 느낌이 어때요? 나한테 뭔가 파는 느낌이잖아요. 이 판매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현명하게 판매하는 게 아니야.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이 저 어렸을 때 포도밭을 했었어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글청의 천을 아시는 분들은. 처음에 우리 집은 잘 안 팔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포도를 우린 하우스 양식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추석 즈음에 이제 열려갖고 한 보름이나 20일 안에 다 팔려요. 그게. 그리고 그때 팔려야 돼. 안 그러면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딱 찬바람이 나는 시점, 여름이 지나가는 시점에 이제 포도가 나와서 팔려요. 그때부터 상품화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 해, 그 한 달 안에 다 팔리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1년을 먹고 살았어요. 우리 가족이. 뭐 우리 집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가난한 쪽에 가까웠지. 하지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 정도는 됐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안 팔리다가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자꾸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옆에서 엄마 아빠랑 사러 온 사람이랑 얘기 들었는데 이 집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암 환자들이 사러 오는 포도밭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 근처에는 송산포도라고 전국적으로 가장 브랜드 네임이 높은 포도 단지가 있었거든요. 거기 물론 잘 팔렸지 항상 사시사철. 근데 우리 집도 완판이 되는 거예요. 불과 보름 20일밖에 안 됐는데 아무런 특색도 없고 무명이었던 집인데 근데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왜 그런 소문이 났는 거 하고 봤더니 우리 집은 농약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암 환자들한테도 이게 연결돼서 입소문이 탔던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열리자마자 다 사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도 사러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튼 유명했어요. 우리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농장 간판만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겠어요? 뭐 포도농장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 뭐 송산 가서 사지 그 옆에 뭐하러 여기 와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암 환자들이 사러 온다는 포도밭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전단지도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핸드폰 케이스를 팔든 다이어트 제품을 팔든 아니면 뭐 나의 어떤 교육 서비스를 팔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는 상황이거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줄 서서 사는 걸까?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납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도 처음에는 몸무게가 100kg가 넘었대요. 근데 지금은 70kg 후반대인가? 그만큼 뺐어. 30kg를 뺐어. 이분이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살이 많이 찌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당뇨병이랑 고혈압이 왔대요. 그것까지 다 완치한 거야. 그 내용을
책에다가도 썼어요, 마침. 근데 그런 분이 이것까지 만들었어. 근데 판매만 한 거야. 근데 이분 얘기가 얼마나 재밌냐면, 아침에는 우리 계란 많이 먹잖아요. 저도 계란 많이 먹거든요. 이분이 계란 먹지 말래, 절대로. 어떤 걸 많이 먹냐면 생야채, 그다음에 생과일을 먹으래요. 그렇게 되면 당도가 너무 올라와서 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명해 주시니까 납득이 가. 그렇게 해서 그 식단으로 30kg 빼고 당뇨랑 고혈압도 완치했다는 거야. 그거 걸리면 어때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질환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지? 좋지 않겠는데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당뇨병이 생기는 건 이런 거래요.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게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포도당이 몸속에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세포가 아침에 계란, 우유, 고기, 생선 이런 것들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오히려 그 세포를 막는다네? 막아서 좋은 필요한 물질들이 들어가질 않는데요. 포도당도 그 중에 한 가지죠. 근데 반대로 아침에 생야채나 과일을 먹게 되면 잘 흡수를 시켜준대요. 이 막이 사라져서. 탄단지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대요. 암 환자들은 몸이 산성으로 돼 있대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알칼리래. 생과일이나 생야채는 알칼리래요. 그래서 또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식단을 만들었어요.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면서 건강해지는 식단을 만들었고 몸에 물이 가지 않는 거를 만든 게 바로 이거야. 이거.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실제로 봤더니 이분 진단서랑 다 봤더니 당뇨 완치됐고 고혈압 완치됐고 30kg 뺀 게 맞네.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럼 어때요? 이 얘기 들었어. 사지 말래도 당뇨나 고혈압 고치고 싶은 사람, 병원 가도 잘 안 낫는 분들 계시잖아요. 민간요법 그렇게 욕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이분의 설명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30kg를 뺀 거래. 그 식단으로. 그걸 만든 게 이거래. 매일 내가 정해준 식단대로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전단지야. 이게. 이런 설명을 들으면 어때요? 제 생각에는 10명 중에 8명은 에이 아니라고 할 거야. 하지만 그 중에 2명은 납득을 했고 그 말이 사실이고 과학적이기만 하다면 그러면 이용할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이분이 놓고 가신 게 있어요. 제가 이분을 만났다는 증거죠. 이분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딱 봐서는 뭐처럼 보이세요? 이 토마토 빈 수프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 철학으로, 그 생각으로. 자기가 실제 나은,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한테 다 검수를 받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납득한 사람이 있고 납득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야. 근데 납득을 했다면 이게 일반적인 그냥 돌아다니는 음식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왔어요. 납득을 했어. 첫 번째 뭐예요? 이분이 관찰자였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플레이어죠. 이분은 단순히 저걸 팔아먹기 위한 사업가가 아니라 애초에 자기의 문제가 있었어.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심각했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네. 요 식단으로. 그걸로 책도 낸 사람이야. 근데 홍보가 하나도 안 됐어요. 납득시키기에 단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 설명을 들었으면 납득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자 3단계. 자발적으로 구매하려고 들어오는 단계들이 생겨요. 이 3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지금까지 우리 고객사한테 이렇게 해서 실패한 적은 없는데 이런 광고 전단지나 또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 쓰는 판매글이나 책 같은 것들 요번에 제 책 새로 나왔는데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여기 다 녹여져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것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지간해서는 얘네들은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 여기서 말하는 힘이 뭐냐면 저는 정말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것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0년 넘게 고생하면서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 문제가 생기는 건 다 그 징조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10년 넘게 겪은 사람으로서 이거를 얘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그리고 실제 내가 관찰자가 아닌 플레이어로서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어. 이 과정, 이 경로들을 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리고 문제를 결국 해결해서 기분이 좋게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상쾌해지고 매출로 따지면 매출도 높아지고 이런 상태가 돼본 사람들이 이걸 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판매하면 안 되겠구나. 얘 자체는 힘을 갖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그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힘이라는 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이거든요. 근데 얘한테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전단지를 만들고 뭐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뭐 제목을 기깔나게 카피를 뭐 기깔나게 잡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 자체를 사람들이 설명한 게 있어야 돼요. 유튜브 영상 이런 게 하나라도 있었어 봐요. 지루하지만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17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빵명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가야마을 사례처럼 한 달 만에 2억 원 이상 빵 터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 추심하시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계신데 170만 회가 넘게 터졌어요. 이분 경우도 처음에는 조회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점차 이분의 신뢰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분에 대해서 납득하는 사람들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이 10만 보고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고 이게 맞더라고요. 지금까지 3단계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의 정확하게는 자발적으로 판매되게 만들기라는 이런 자극적인 카피를 말하고 싶지만 실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납득시키기 단계 2단계에서
섭취해서 나와주면 알아서 3단계가 오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그럼 네 번째는 어때요? 지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들 포기하시죠. 처음에 많이 팔렸든 또는 하나도 안 팔렸든. 여기서 이 다이어트 전문가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워낙 제 책에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없나? 다이어트 식단에도 관심이 없나? 내가 볼 땐 이거 정말 사람 수만 명 살리는 획기적인 식단이자 레시피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너무 속상해요. 심지어 설문조사지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분이 만드신 거. 그럼 주고서 나한테 자기의 상황을 소상히 디테일하게 적은 다음에 보내주시면 자기가 이분에 맞는 개인 식단까지 다 만들어서 회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의 시간이 비싸잖아요. 근데 한 명도 회신이 안 왔대요. 이게 다 앞단에 납득시키기라는 그 단계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단순히 홈페이지 카피 또는 전단지 카피가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이건 잘못은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나도 항상 판매자 입장에만 있다 보니까 구매자의 그 입장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뭘 진짜 원하는지 잘 몰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해 요소가 있어요. 내가 네 걸 왜 사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 올리브영에도 다이어트 식품 잔뜩 있고 저기 위고비도 있어. 주비스도 있고 영 진짜 안 되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도 돼. 돈 되면 확실한 보장이 돼 있는 서비스도 있다고. 근데 내가 네 거 먹고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라는 그 강력한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 허들이 높아. 그런데 이 납득시키기 이 단계에서 다 깨져요. 그게 아까 설명 들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또 안 믿을 거예요. 야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없다니까. 마지막 4단계가 그걸 얘기해 주는데 지속했어요? 한 20개는 올려보고 얘기했나요? 제가 정말 많은 사례를 갖고 있는데 진짜 하나의 사례를 잠깐 각색해서 말씀만 드려봐도 5개 10개 올렸을 때도 이미 몇 억 단위로 버신 분도 계시고 한 푼도 못 버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둘 중에 누가 하고 있냐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도 계속 하신 분이 결국에 잘 되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잘 되신 분들은 이상하게 잘 안 하셔. 왜 그러냐면 난 첫 단계에서 그 원인도 있다고 생각해요. 관찰자였냐 실제 플레이어였냐. 플레이어들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라 이제 뒤가 없어요. 그리고 금수저나 뭐 기댈 데도 없어. 하지만 자기 논리는 확고해요. 그 길을 따라온 사람들이야. 고집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가더라고요. 남한테 지지 않아. 그렇다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상대방의 편에 서서 뭔가를 자꾸 좋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지. 저는 그 힘을 느꼈거든요. 아, 이 사람들 그래서 지속하는 힘은 그런 거구나. 단순히 뭐 DNA적인 어떤 기질적인 힘으로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탄생한 어떤 고집인데 그 고집도 있잖아요. 상대방 편에선 고집이라니까? 상대방을 이겨먹으려는 게 아니고. 근데 관찰자를 특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 좀 매출에 좀 많이 치중돼 있으세요. 이건 제 편견이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디테일하고 굉장히 훌륭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사업가 완전히. 그런데 그 본질이 없고 알맹이가 없네. 버티는 힘이 없네요. 그래서 머리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을 보고서 느낀 건 뭐냐면 자기 고집이 확실히 있구나. 물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 밀어붙일 힘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 4단계에서 이런 거예요. 0명이어도 괜찮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10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사줘. 근데 한 달에 50개나 100개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네. 마치 아까 그 포도밭에서 이제 저희도 소문나는데 한 2년 걸렸거든요. 2년씩 걸리면 요즘 같으면 너무 늦죠. 다만 이제 온라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빨리는 바이럴은 될 겁니다. 좋은 거라면. 본질이 있고 플레이어였다면, 그죠? 쫄지 말고 처음부터 명수가 채워지길 바라지 말고 5명, 10명, 20명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진짜 편할 거예요. 그게 내 철학이 맞다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만들어낸 제품이냐 또는 서비스냐가 맞다면 그분은 계속 지속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마케팅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못 찾아서 지금 하는 얘기도 혹시 뭔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5개나 10개씩은 해보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0개씩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10개씩. 보통 99.9%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글을 어떻게 쓰고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 그런 생각하면 이미 진 거예요. 한 개도 못 써요. 근데 하루에 10개 만들겠다 하면 중복돼도 상관없으니까 10개 만들어 보세요. 10개 똑같은 글 써보세요. 똑같은 영상을 1분짜리로만 대충 이렇게 써서라도 잠깐 이렇게 보고서 살짝만 숙지하고서 말 틀려도 괜찮으니까 1분짜리 영상 10개만 만들어 보세요. 그 심리적인 허들은 다 사라지고 자기가 책임감 있게 설명하는 설명자가 될 겁니다. 그럼 최소한 자기 사업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전 이건 장담합니다. 정리하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인데 1단계 너의 태생은 누구냐? 관찰자냐? 플레이어냐? 두 번째는 납득시키기. 판매하기 전에 납득시키기라는 단계를 거쳤느냐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팔리는 단계. 이건 오토로 이제 이행합니다. 근데 뭐냐면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오토로 이행은 돼. 왜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바뀌는 건 맞아요. 그 설명 들으면. 하지만 10명이 다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0명 다 바꿀 수도 있지만 한두 명만 바꿀 수도 있다고. 근데 내가 올린 글이나 영상이 너무 허접해. 물론 글보다 영상이 더 셉니다만 내가 올린 영상이 너무 허접해서 조회수가 50회씩 밖에 안 나왔어. 근데 그게 10개가 쌓이면 몇 개예요? 500개죠. 근데 그중에 납득한 사람이 5명이면, 생각을 바꾼 사람이 5명이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2달, 석 달이면 점점 내가 말하는 스킬은 점점 더 늘어나고 더 좋아지겠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중첩되고 누적되는 인원들이 100% 생길 거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어떨 때 구매하냐면요. 좋을 때 구매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제 짬뽕 곱빼기 먹으러 가고 싶다. 이럴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잖아요. 얘는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 쇼츠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만족해서 올립니까? 불만족해서 올리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씩 보는 거예요. 왜냐면 더 재밌는 게 나올 거라는 그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도파민이. 근데 만족할 땐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엔돌핀까지 나오게 한다? 이건 진짜 잘한 거지. 왜냐면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연애하는 시점에 쟤랑 사귀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실제 사귀게 됐어요. 그럼 도파민 시대에서 이제는 도파민 줄어들면서 기대감은 좀 줄어들면서 만족감이 커지겠죠. 쾌감이라고 해요. 쾌감. 근데 그 쾌감은 얼마가? 또 얼마 안 가죠 여기가. 그죠? 요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주고 그 다음에 만족감까지 주려면 최소한 어떤 걸 줘야 되냐면 욕구만 건드려서는 안 되고요. 욕구만 건드리면 도파민이라고 했죠.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다이어트 이거 만드신 분은 납득하려고 이제 영상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이어트 식단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는 거냐면 내가 6개월 만에 30kg 빼고 당뇨병과 고혈압을 완치한 식단, 과학적 입증이 있음 이렇게 쓰면 어때요? 사람들의 보상계를 활성화시키죠. 그럼 어때요? 도파민이 나오죠. 기대감이 생겨. 실제 내용도 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럼 만족감도 생기겠죠? 근데 더 만족감이 생기려면 주문을 하겠죠. 이 사람이. 기대감을 갖고. 그죠? 이것만 이해가 되면 콘텐츠 만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너라면 다이어트 식품 어떻게 팔래? 이제 다 나왔죠. 제가 먼저 그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이미 제가 겪어봤겠죠. 저도 지금 막 살 빼야 돼. 한 20kg 뺄 거거든요. 저도. 그럼 20kg 먼저 제가 빼보겠죠. 그 식단이나 레시피를 가지고서 제가 제품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신 거고 그럼 납득시키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경로들 있죠. 그걸 다 이제 리스트업해서 정리를 해놔요.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찾아보니 원인은 이거였다. 아까처럼 산성이었든 알칼리성이었든 흡수율이었든 그래서 먹게 되는 게 계란 먹지 말고 생야채 생과일을 먹었더니 나아졌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인이 나오면 해결책이 나오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고 해결책이 있거든요. 요걸 담은 이야기를 올리면 납득이 되겠죠.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납득을 할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한두 명이 자발적으로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서 구매를 하겠죠. 구매해봤더니 실제 자기도 효과가 있었어. 그럼 이제 파급력이 생기겠죠. 근데 운 좋게 가야마을처럼 한 달에 2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6개월 만에 2억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 없지만 4단계에 입각해서 꾸준히 계속만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괜찮고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는 요소가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좀 더 잘 되려면 사람들의 보상계를 자극해라 라는 거죠. 단순히 레시피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레시피로 어떻게 잘 됐냐고 라는 게 그 보상계잖아요. 그게 기대감이잖아요. 야 그냥 소개팅해 라고 하면 뭔 기대감이 있어. 되게 이쁘대. 야 보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얼굴 돌아보는 그 정도 미모라고 하면 어때? 벌써 기대감이 생기죠. 엄청나게.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죠. 그게 보상계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보상계를 활성화시키는 단어 이런 것만 쓰시면 돼요. 가령 이제 내가 독서실을 운영해. 그러면 우리 독서실에서 2년 연속으로 서울대 간 사람 나왔어요. 내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요소에다가 극적 요소를 주는 게 기대감이고 그 보상계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절대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방해 요소거든. 그걸 없애주는 거야. 그게 납득시키는 거고. 그죠? 오늘 그럼 세 번째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단계가 왔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지속만 하면 되겠죠. 인류 역사상 유일한 성공 방법은 뭐라고요? 지속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효능감을 점차 느낀다면 지속을 안 할 수가 없죠. 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 매혹하는 글쓰기 막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 그냥 그 사람 편에 서서 얘기해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나부터 먼저 미리 선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 있었죠? 라는 이유가 앞단에 있으면 어떤 제품이든 다 팔린다고요. 나도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는 그 납득시키기라는 그 두 번째 단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대기업이 아니라 힘없는 개인이고 만약에 아무 돈도 없는 영세업체나 진짜 이제 갓 출발하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이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살려준 것도 유일하게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선 납득, 후 구매 이 구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얘기들은 제가 이번에 4년 만에 책이 새로 나왔거든요. 유튜브 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책이 나온 건데 이 정도만 아셔도 왕초보 완전 정점의 고수가 아니라면 월에 1억 매출 내시는 분만 아니라면 다 도움이 되도록 책을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서 써봤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이 책을 쓰는데 많이 기여를 해주셨거든요. 이 책 출간이 8월 21일 날 됐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보시고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평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 책 보면 진짜 팔지 않아도 팔린다니까?